제가 추천하는 책은 보이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이 책은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남성 디폴트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공백입니다. 남성 디폴트라는 건 분야가 무엇이든 사회적 표준이 만들어질 때 남성의 특징을 근간으로 삼고 그 결과 여성의 특징을 담는 데이터가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의식화된 남성 디폴트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남성 디폴트에 의해 가려진 진실을 찾기 위해 작가는 아주 꼼꼼하게 바로 이런 데이터 공백들을 찾아내죠. 이 책은 약간 두껍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두께는 남성 디폴트가 얼마만큼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의 첫걸음은 아무래도 세상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우치다 야켄이 자신과 함께한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담은 수필집입니다. 저는 사실 고양이를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많이 공감할까라는 그런 걱정을 살짝 하기도 했는데요. 읽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일단 글이 너무 잘 읽혀요. 왜냐면 엄청난 문장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 읽는 맛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이어져서 마치 저의 집에 노라랑 쿠루라는 이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음 따스한 수필을 읽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드려요. 무루 작가의 직업은 아마추어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무용, 작곡, 사진, 그리고 맛있는 차 연구 같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서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무루 작가가 가장 오래 해온 일은 아이들과 인문서적을, 어른들과 그림책을 함께 읽는 일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중개하는 일을 해온 것이죠. 그런 만큼 이 책은 어른스러우면서도 유머러스합니다. 이 책에는 비혼, 프리랜서, 식물, 고양이, 채식 같은 요즘에 유행하는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글의 힘이 워낙에 튼튼해서 트렌드를 바쁘게 쫓아가는 느낌은 전혀 없고 트렌드가 비로소 무루 작가를 따라왔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 자기만의 리듬으로 자기를 가꾸어가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반복의 욕구라고 하잖아요. 반복해서 읽고 싶은 책,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예, 역사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만큼 어둡고 슬프고 쓸쓸하고 외로운 내용도 많습니다. 이 책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장편 소설인데요. 형제복지원의 피해자인 은희의 아들 준이 예상치 못한 계기로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기억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하는지 독자를 계속 귀찮게 합니다. 근데 이 귀찮음이 어떤 배움 혹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독자와의 간격을 좁혀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의 허망함, 동시에 기억한다는 행위의 강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이 화려하고 빛나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 대신에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풀어가고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독자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이 책 소개 들으니까 네. 서로 궁금한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전 동근 씨 책 듣고 궁금했어요. 이 책 여자가 쓴 거예요? 남자가 쓴 거예요? 제 책이요? 네네. 이 책은 여자분이 쓰셨고 무루 작가님. 네, 무루 작가님. 필명이신 거죠? 네, 본명은 박서영님. 아,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이름이 그래서 나 외국 작가인 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수원 분이세요. 수원 분? 네. 이게 너무 TMI 아닙니까? 아니, 책에 나와요. 근데 네, 또 수원 궁금한 분이시고. 거. 그럼 이분 할머니신 거야? 지금? 아니요. 지금은 40대 초반이시고 네. 조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카들한테 나중에 나는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거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 저는 아까 동근님 소개 멘트 중에 너무 좋았던 게 트렌드가 책을 따라왔다고. 이 무루 작가의. 안 그래도 저도 소개 보면서 너무 요새 트렌드
그러니까 이거- 다 담겼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근데- 뭐 어크로스와 동근님이 뭐 사전에 주고받은 얘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진짜 아니고 전혀 제가 없는 거죠? 이 책을 도서관에 음. 갔다가 제가 원래 빌리려던 책이 음. 되게 인기 없는 책인데 아. 누가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딴 책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아. 보내다가 핫한 책을 가져오셨네요. 그러네. 네, 그냥 이거 그냥 힐링 좀 해볼까 하고 그냥 딱 가볍게 집었는데 이건 힐링이 아니라 근데 뭔가 더 이게 뭔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라는 제목이 힐링의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힐링은 뭐 뭐야? 30분 일찍 일어나는 법 뭐 이런 거. 근데 성공. 제 주위에 자유로운 할머니는 어떤 자유로운 할머니요. 그러니까 일단 비혼주의자니까 음. 그런 가족이나 뭐 가부장제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오. 그냥 식물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뭔가 음식하는 걸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그렇게 늙어가는 분이어서 그렇게 네. 부럽습니다. 뭔가 그래서인지 제 주위 또래 여성인 친구들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진짜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접해진 적이 없다는 게 저는 더 네. 신기한 게 나왔을 때부터 인스타랑 막 스토리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그렇구나. 근데 또 전혀 동근님의 몰랐어요. 취향이 이렇게 맞으니까 저는 신기했어요. 근데 이 책이 네, 그냥 되게 예쁘잖아요. 그치. 화사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화사한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 취향이. 그러니까 그냥 뭐 너무 막 예쁘고 막 그냥 미문이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은 되게 좀 단단한 면이 있어요. 어른스럽기도 하고 오, 좋다. 그냥 에세이라고 하기에는 네네네. 깊이가 있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네. 그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네네. 남자분들도 할아버지가 되는 분들도 이 책을 보고 저는 읽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동근 씨는 어.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할아버지요. 말하면 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아이 같은 면을 유지하는 할아버지. 아이 같으면 아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그렇죠. 그 부족하죠. 안돼, 그죠. 발전시켜. 좋습니다. 저는 교수님 책 저는 교수님 책 소개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은 도대체 그 책은 언제 나오는가요? 저도요. 네. 언제 나옵니까 교수님? 7월 초에 출간 예정이에요. 7월 제가 초?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제가 추천사 의뢰를 받고 전 PDF 파일로 와. 되게 추천사를 쓰면서 되게 재밌게 읽는 책이에요. 그 남성 디폴트 값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준을 정할 때 네, 다 나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할까? 예를 들면 빌딩에서 네. 여름에 네. 냉방 온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설정할 것인가? 그걸 할 그런 때 게 있잖아요. 적정 적정 냉방 온도 이런 거. 그때 그 정장을 입은 남자를 기준으로 적정 온도를 측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무실에서 남자들은 덥다고 하고 네. 여자분들은 춥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가 옷을 입는 방식이 다르고 여자가 입는 옷이 방식이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다 고려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는 항상 남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의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때문에 아는 책. 그레이 아나토미. 해부학책. 거기도 남자 신체를 기준으로 해부학책이 돼 있대요. 근데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하려고 하면 남자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배우고 여자의 몸도 해부학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주로 의대 교육에서는 남자의 몸만 배우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적 무의식화됐다 싶을 정도로 이런 남성 디폴트가 곳곳에 있다. 이걸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꽤나 두꺼운데 두꺼운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남성 디폴트에 의해서 구성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 냉방 적정 온도가 뭐 어떤 의학적 기준이라든지 신체의 건강상 꼭 이 온도를 뭐 유지해줘야 된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군요. 예를 들어 화장실 설계할 때도 남자는 소변기와 대변기가 구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변 넣을 사람은 소변으로 가고 대변 넣을 사람은 대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근데 그 보통 빌딩을 지으면
여자 화장실의 크기와 남자 화장실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죠. 칸도 근데 똑같고. 여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남자 화장실을 기준으로 보면 대변기가 있으니까 음, 같은 평수여도 여자 화장실은 붐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줄을 그만큼 줄 설 수밖에 없는 게 변기가 설치가 덜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평수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빌딩 설계할 때는 남자 화장실 10평이면 네, 여자 기계적으로. 화장실도 10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값이 기본적으로 공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기와 대변기가 구별이 안 되는 여성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남자 화장실이 10평이라면 여자 화장실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뭐 15평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야. 이게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 속에는 데이터 공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읽으면 놀랐던 게 이렇게 네. 남성 디폴트가 심하구나라는 걸 뭐 이렇게 많은 곳에 있구나라는 걸 저도 진짜 이 책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럼 이 책 작가분이 어디 분이세요? 국적. 미국 분일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 맞아. 사례가 나의 사람은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례가 당연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더 심하면 심하겠죠. 아니 이거는 좀 책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교수님께는 추천 사례가 얼마나 자주 들어요? 저는 너무 그게 궁금했어요. 뭐 다른데 한 달에 한 두세 건? 와. 근데 뭐 추천사가 의뢰 들어온다고 다 응하는 건 아니고 와. 네, 네. 제가 읽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책, 이제는 추천하고 싶은 책. 아 그래도 읽어는 다 보시나요? 왜냐하면 인천에 오면? 받아들일 것인지 아. 받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려면 읽어봐야 되니까. 역시 독서 왕이십니다. 자, 선호 씨 책은 요번에는 정치책은 아닌. 맞아요. 그렇네요. 늘 약간 묵직한 네. 정치 관련 책들을 주로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인가요? 아 1월달에 제가 그 그들은 도어라는 책, 그 아, 헝가리 도어, 작가의 도어라는 책을 추천한 이후로 소설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은.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제가 알라딘을 주로 쓰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뭐지 회원님께 추천한 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이 책이 딱 있었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표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떤 내용의 책이길래 저렇게 표지가 화려할까 딱 봤는데 내용은 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네, 맞아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편 소설. 그것도 또 사회상을 다룬 소설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제 이게 그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뭐 거리에 뭐 고아들 혹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잘 거두어서 이제 이 사회에 필요한 일원을 만들겠다는 목적하에 세운 이제 그 세워진 기관인데요. 거기서 이제 지금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희생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온전히 진상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얼마 전 국회에서 진상규명법이 통과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현대사에 매우 아픈 사건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룬 소설도 얼마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맞아요. 이 작가의 혹시 첫 작품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소설을 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책이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네. 좀 쉽게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작가님께서 되게 몸에 힘을 잔뜩 빼고 써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네. 왜지? 뭐 이렇게 궁금증 오히려 자아내고 이 끝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오히려 더 읽게 되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강력히 추천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좋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여담이지만 책은 표지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표지는 표지에 진짜 끌려서. 되게 예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라고 해야 돼. 사진이겠죠. 사진하고 이 색깔도 네. 되게 요즘 그러니까 표지만 놓고 보면 최근에 봤던 출간된 책 중에서 표지상으로 가장 주목을 하게끔 하는 맞습니다. 표지가 아닐까. 저도 맨 처음엔 에세이인 줄 알았어요. 아. 소설이 아니고. 그네요. 은희라고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윤희에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좀 그 표지에 이제 가려진 얼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얼굴이- 보이는.
그 얼굴이 왠지 저는 약간 음. 배우 중에 음. 배두나 씨 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약간. 코하고 아. 인매가 약간 배두나 씨 아. 닮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음. 이게 영화가 돼도 되게 영화가 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같은 이제 맥락상에서 5.18을 다룬 한강인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또 다른 느낌, 전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보라 씨는 고양이 안 기르시죠? 저로 넘어가나요? 음. 네, 안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 안 기르시면서 고양이 책을 읽을 때는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단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어서 문나래 책. 네, 4월에 나온 신간이어서 이제 니은 서점에 이 책이 왔을 때 바로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아까 네. 고양이 두 마리가 나오잖아요. 네, 노라랑 쿠루. 쿠루. 네. 근데 그 고양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하다. 일단은 노라를 먼저 키웠고 1년 반. 근데 노라를 일부러 입양해 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노라는 그 주위 집을 이렇게 머물고 다니던 그런 길고양이인데 계속 매일매일 찾아와서 밥을 주기 시작하고, 밥을 줬더니 이제 처음엔 대문에 있다가 나중엔 정원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집으로 들어오고 부엌까지만 허락하다가 나중에 방까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이 식구가 된 거죠. 그렇게 노라를 한 1년 반 정도 키웠는데 어느 날 좀 폭우가 많이 내린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간 노라가? 길을 잃었던 걸로 어. 추측하는데, 그래서 시름에 빠지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노라를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60 넘어서 고양이를 이렇게 처음 키워본 건데. 아내랑 돌아왔죠? 같이 살고 있고요. 네. 다시. 아내랑 같이 살고 있다고요? 네네. 남자분이에요? 네, 남자분입니다. 자식은 3명 다 키워서 나갔고. 저도 일본 사람 이름 들으면 이렇게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구별이 안 돼서 네. 저도 그냥 여자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남자분들. 그리고 계속 돌아오지 않아서 일기를 써요. 근데 일기가 좀 되게 짠한 게 노라 1일, 노라 2일, 노라를 생각하면서 노라 얘기를 쓰는 300일? 거예요? 이게 노라가 떠난 지 300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돌아오나요? 네, 돌아오지 않는 그때 쿠루. 아니 연인하고 헤어져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진짜 정이 많이 네. 들었네. 그러다가 어떤 고양이가 또 찾아왔는데 노라랑 닮았어요. 아유 닮아서 또 이렇게 정을 이거 멜로드라마 K-드라마 보는 것 같아. K드라마. 정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어. 고양이를 키우고 떠나보낸 그 슬픔이 너무 큰 걸 알아서 정을 안 주려고 했는데 또 결국에 얘도 이렇게 다가옵니다. 또 다. 그리고 또 이름을 지어주죠. 보통은 네. 특히 길고양이들이 네네. 되게 경계심이 많고 그렇지 그래서 않더라고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곁에 계속 있으려고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좀 고양이를 그래서, 당기는 힘이 있으신 분인가? 근데 평생에 이렇게 2마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좀 애틋한 게 노라도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제 나의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쿠루도 이제 원래는 그냥 길고양인데 쿠루라는 쿠루.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고양이가 되었고, 이 고양이는 뭐 잃어버리진 않고 5년을 함께 살다가 노화로 이제 근데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되게 애틋하고 네. 그러네요. 가슴 아프네. 네. 그래서 고양이를 그래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은 울었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김치만두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양이 2마리를 기르거든요. 왜 김치만두를 좋아해서? 이제 그 친구와 저는 이제 서로 만두인데 서로 둘 다 만두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은 고기만두, 김치만두. 저는 고기만두였는데 맨 처음에 무슨 트렌드를 따라서 감자만두를 개명했는데요. 그 김치만두라는 친구가 고양이 2마리를 기르는데 되게 그 애정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들 곁에서 지켜보면 그 또 강아지와는 다른 고양이만의 특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라님 설명만 들어도 얼마나 애틋하게 고양이를 대하셨을까가 약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이 되는. 맞다. 그리고 노라가 사라지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는데 경찰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고 이웃들 전단지도 붙이고 막 연락도 많이 와요. 1년 넘게. 저도 이거 읽고 나서 나중에 나도 누군가 동물 잃어버린 전단지 옛날에는 그냥 스쳐갔거든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런다고 찾아지나? 이랬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역자분도 그 글을 써놨어요. 따스함이 전파되는 느낌입니다. 추천드려요. 우리 중에 고양이 기르는 분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네. 애완동물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길러본 것은 금붕어. 저도입니다. 네. 개미랑. 개미? 개미. 참고로 그 친구 이름은 쌩쌩이었습니다. 금붕어인데 너무 빨리 헤엄쳐가지고. 한때 개미 기르는 게 되게 유행. 어, 베르나르 네. 베르베르 네. 최고 그래서 이후에 개미 그랬어요. 아, 그 때문에. 진짜 역시 역시. 이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번 달은 책이 되게 다채로워졌어요. 그러네요. 다시. 저는 약간 다 식물과 꽃이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저만 인간. 노란색 거다. 근데 또 그게 딱 균형이 맞는 게 약간 이렇게 문학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회학 서적도 있고 딱 해서 균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월에 읽기 정말 좋은 책이죠. 특히 날이 점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냉방 잘 된 곳에서 책 읽는 게 진짜 굉장히 맞아요. 희석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7월에도 저희 니은 서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더운 여름날 더위 먹지 마시고 잘 여름 견디시기를 니은 서점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곧 저희 니은 서점이 2주년을 와. 맞이하게 됩니다. 9월 2일이 저희 니은 서점 2주년인데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에 공개하기로 하고 두고두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언제나 독자 곁에 니은 서점.